안녕하십니까. 57강 ITQ 엑셀 복습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제2작업, 3작업에 대한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종료가 되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본 다음에 필터 및 서식, 정렬 및 부분합을 끝내도록 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복습 과정은 두 개가 더 있는데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복습을 하던지 아니면 제3작업 문제로 나오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함수 학습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함수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함수 학습에 대한 내용은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해서 제2작업에서 나오는 문제를 복습 하나 해봤잖아요. 자, 이거는 네. 예전에 만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조건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 여기까지는 7월 2일 날 문서 46강이었나? 거기에서 작업을 했었죠. 49강이네요. 49강까지 목표값 찾기 1번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7월 19일 어제 강의로 56강에서 여기 나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 얼마 이상이 얼마가 되려면 어떠한 특정 항목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 목표값 찾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화면이 이 화면까지 데이터가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제 2작업 그 필터 및 서식 작업을 할게요. 자, 필터 및 서식 작업에 대해서 이미 작성을 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죠. 구입 가격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서식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서식 설정이 이런 모양이죠.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특정 서식 설정한 게 이거고 데이터 뽑아낸 조건은 이거였죠. 네, 이런 과정이 지금 필터 및 서식이고요. 시간이 나면 정렬 및 부분합도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출제된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렬을 먼저 시키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탭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만들었죠? 제2작업에서 복습하는 거 두 가지, 탭 두 개 만들었고 이제 제3작업으로 이제 나머지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할 거예요.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서식 그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삭제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삭제하고 제1 목표값 찾기, 제2 고급 필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문제만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해서 조건을 먼저 해줘야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전제 조건,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1 작업에서 어떠한 영역을 복사해 와야 돼요. 자, 복사 먼저 해볼까요? B4, B열 4행부터 H12, H열 12행 영역을 복사해야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로 가기 위해서 제1작업 탭 클릭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탭 클릭. 자, 제1작업 탭을 클릭해서 왔더니 여러분께서 작성하진 않았지만 저희 1작업이라고 해서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 서식단, 결제란 작성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작성하는 것도 하실 줄 아시죠?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엑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복습 과정은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아직 제4작업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지만 제3, 4, 2, 3 작업까지 복습을 하고 제4작업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4작업은 그래프인데 그래프 작업을 하시려면 이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먼저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제1작업은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까지의 영역을 선택하라고 했죠. 이 선택 영역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10,000원 데이터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C 하셔야 복사가 되죠. 자, 컨트롤 C 하게 되면 여기 테두리가 바뀌어요. 자, 컨트롤 C 누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했더니 어떤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 선택한 영역을 복사해서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영역이 복사된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테두리가 점점점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복사한 복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로 가야겠죠? 여기에 탭키 눌러서 이 작업으로 오신 다음에 자, 문제를 보니까 제1작업 시트의 영역 복사 여기까지 했습니다. 컨트롤 C에서 선택 영역 복사했죠? 그 다음에 제2작업 탭으로 왔어요. 제2작업 시트에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B열 2행 셀부터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B열 2행 셀 먼저 클릭해 줘야겠죠? 어떤 위치에 붙여넣기를 할 건지 여기 위치로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B열 2행 셀을 선택한 상황이에요. 붙여넣기를 할 건데 단축키 컨트롤 V도 있지만 예쁘게 열 너비 자, 제1작업에 있는 이 열의 너비를 그대로 복사해 오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자, 열의 너비는 제2작업의 셀 너비에 그대로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이지 않거나 잘려 있기 때문에 열 너비까지 예쁘게 제1작업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 제1작업에서 열 너비가 이렇게 다르죠. 이 열 너비까지 복사해오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자, 제2작업으로 오셔서 자, 홈 탭에 보시면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붙여넣기에 작은 목록 단추 있죠? 자, 작은 목록 단추 한번 가볼게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작은 목록 단추에서 맨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홈 탭에서 붙여넣기에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자, 클릭. 자,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서 붙여넣기에서 기본값이 모두인데 저희는 열 너비를 따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열 너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자, 열 너비 클릭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복사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이지만 이 열 너비를 제1작업에 있었던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열 너비를 붙여왔어요. 제1작업 탭에 있던 데이터를 제2작업 탭에다가 열 너비만 붙여온 상태예요. 복사해온 상태예요.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제1작업에서 복사한 데이터가 예쁘게 들어가죠. 딱 맞죠? 제1작업에 있었던 데이터와 지금 붙여넣은 제2작업 탭에 붙여넣은 데이터가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목표값 찾기에서
어, 네, 열 너비를 예쁘게 붓사에 맞죠? 붙여넣기까지 했어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건데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목표값 찾기 한 데이터를 넣을 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는 이거를 쓰고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 서식을 해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병합 작업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B열 11셀부터 G열 11셀을 병합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지금 선택한 셀들은 각각 한 칸 한 칸씩 나뉘어 있는 셀들이죠. 이 셀들을 병합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병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아까 선택했던 여러 가지의 칸들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뉘어 있던 여러 칸들이 한 칸으로, 한 셀로 합쳐졌어요. 자, 이 합쳐진 셀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라는 게 있었죠?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이거를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라임 출판사 전체 평균 이렇게 컨트롤 C에서 해당 데이터 셀에 컨트롤 V 해서 텍스트 자동으로 입력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타자가 빠르시면 자동 입력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시고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자,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H11셀에 H열 11셀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단 데이터의 입력 조건은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H열 11셀이에요. H열 11셀을 클릭하셔서 여기에다 이제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 dAverage 함수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함수 학습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을 때 나온 함수인데 dAverage, 네, dsum dAverage. 네, dAverage 함수로 왔어요. 자, dAverage 함수 형식은 이렇죠. 어떠한 전체적인 영역이 있으면 내가 함수를 구할 영역이 들어가고 그 안에 내가 구할 영역이 들어가면 되겠죠. 총 세 가지 인수가 있는데요. 그 인수들을 한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네, dAverage 함수 저희가 함수 학습했을 때 봤던 내용인데요. dAverage 함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에 맞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average 함수 기억나시나요? average 함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였죠. 근데 그 앞에 d를 붙여서 dAverage 함수가 되었는데 이거는 모든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에 맞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dAverage 함수 기억하시고요. 형식 보시면 전체적인 영역이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오고 두 번째에 필드 번호, 열 번호가 들어오고 아까는 숫자 6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범위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용 예시가 아까 봤던 엑셀 파일처럼
B열 사행에서 H열 12까지 전체적인 영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것인지 열 번호가 들어옵니다. F열 1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열 번호가 뭐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은 셀 번호가 들어갔고요. 셀 주소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 대해서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엑셀 문제를 같이 풀었었는데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저학년 학생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에 대한 평균이 구하는 함수가 the 함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기는 하는데 특정한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데이터를 보시면 A열 1행부터 네,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전체적인 영역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인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인수가 그렇죠.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가 전체적인 영역이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A열 1행이 학년에서부터 총점 250점 데이터까지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열 번호였어요. 열 번호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할 평균은 총점에 대한 평균죠. 문제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라는 네 가지 중에서 총점에 대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열 번호가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A열이 1행, B열 2행, 3행, 4행, 5행, 6행이 되기 때문에 총점이 총 6이라는 그 열 번호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식이 6이 들어간 겁니다. 그 인수가 6이 들어간 거예요. 6 대신에 셀 번호 F열 1행이 들어가도 되겠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F열 1행이 들어가도 함수식에 대한 값은 똑같습니다. 그죠? 6행으로 하나, 1행으로 하나 값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6행에 대한 열번호가 왜 들어갔느냐? 문제가 총점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F열, 자, 총점이 F열이죠? F열 1행이 들어가거나 이 데이터 상으로는 총점이 지금 6번째 열이기 때문에 5번째, 4번째 이렇게 되죠?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F열 1행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데이터 상으로 6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6이라는 열번호가 들어가던가 똑같다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들어오는데 A열 1행이 들어가게 되죠. 자, A열 1행이 아니라 저학년이 들어가게 되죠. 저학년을 보시면 저학년 학생의 총점 평균이니까 학년, 저학년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학년이 고학년으로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그거는 ITQ에서 나오는 엑셀 문제로는 안 됩니다. 따로 한글 그 뭐지? 아니 다른 컴퓨터 자격증에서는 여기 학년이 만약에 고학년이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함수 문제를 공부하실 수 있는데 ITQ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 있는 학년에 있는 저학년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A열 1행, A열 2행 이렇게 쉽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해당하는 함수식에 대한 값으로 260이 나오죠. 자, 총점이 저학년에 대한 학년들의 총점이 240, 290, 250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자, A열, 2행, F2, F5, F6행에 대한 값을 다 더하면 780이라는 값이 떨어지고 총 더한 값이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260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함수식으로 the 함수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한 값이 the 함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the average 함수 살펴보았고요.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풀어보면 전체 평균, 네, 전체 평균 구하는 문제 여기에서 HR 11셀에서 the average 함수로 이용해서 한번 값을 풀어볼까요? 자,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기호는 입력하시고 the average라고 입력하실게요. 입력하겠습니다. 자, 함수식을 여기에다 쓰도록 할게요. 여기에 쓰나 내용 같죠? the average 함수명 입력한 다음에 괄호 쓰고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전체적인 데이터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거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셀까지 전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쉼표로 인수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자, 두 번째 인수로는 필드, 열번호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구입 가격이니까 구입 가격 셀 H1행이 들어가거나 H열, 2행이죠, 지금. 2행이죠. H열 2행이 들어가거나 또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7 숫자 열 번호 7이 들어가도 똑같죠. 여기에 7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H열 2행이 들어가던지 똑같은 열에 대한 지칭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열 번호 7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열 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 이번에는 조건 범위가 들어와야 되겠죠? 무슨 출판사의 조건이에요? 라임 출판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출판사 라임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로는 F열 2행부터 F열 3행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푼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죠. 자, 괄호 닫고 한번 값을 볼까요? 괄호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에 대한 값으로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10,000원이라는 값을 뽑았습니다.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한 값은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까지 인수 확인은 아까 the average 함수 학습을 같이 잠깐 했었죠? 그걸로 여기에 있는 인수들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이해하셨으리라 확인이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디에버리지 함수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다음 금요일 수업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신 내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디에버리지 함수까지 작업을 했는데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한 셀들 한 칸, 두 칸 선택해 주시고 자, 테두리 여기 가야 되죠? 홈 탭에 테두리 탭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바깥쪽 테두리 하던가 모든 테두리 하던가 테두리가 있으면 돼요. 자, 테두리 설정하도록 할게요. 테두리 저는 모든 테두리 누르겠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 눌러서 셀 한 칸 한 칸마다 테두리 작업을 해줬고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홈 탭에 가운데 맞춤 여기 있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 클릭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맞춤 클릭. 자, 화면 전환해서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래서 가운데 맞춤 정렬이 예쁘게 되었네요. 테두리 작업까지 했고 가운데 맞춤 작업됐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맞춤 작업까지 이루어졌고 밑에 있는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 이만큼 500원이 더 오르려면 특정한 데이터의 구입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이 입력된 10,000원이라는 셀 있죠? HR 11셀. 여기 HR 11셀. 10,000원이라는 셀을 선택하셔서 이 값이 1,500원이 되려면 자, HR 11셀은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값이잖아요. 이 10,000원이라는 값이 1,500원이 되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나? 어떠한 데이터가 얼마가 되어야 되나? 그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HR 11셀, 10,000원 셀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10,000원 셀 먼저 선택해서 선택하셨죠? 자, 데이터 탭으로 가실까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탭 찾으셨어요? 자, 데이터 탭 클릭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 클릭.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데이터 도구 가셔가지고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자, 가상 분석 클릭하면 그 밑에 목표값 찾기가 있죠. 자, 목표값 찾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선택할게요. 목표값 찾기 선택.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 수식 셀은 H11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상황이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기 셀을 선택한 상태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서 그래요. 자, HR11셀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목표값이 얼마가 되는지 바꿀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맞죠? 자, 찾는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500원이죠. 문제에서 1,500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값을 바꿀 셀은 뭔가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골드피쉬의 구입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 그 목표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 가격 셀들 중에서 골드피쉬를 찾으면 돼요. 자, 골드피쉬 여기 있네요. 자, 골드피쉬에서 구입 가격을 보시면 되겠죠. 맞는 셀이 얼마인가요? 9,000원이라는 셀이네요. 자, 9,000원이라고 하는 셀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는 방법. 여기에 있는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 셀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보시면 골드피쉬의 구입 가격 9,000원이라는 셀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하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데이터 탭 클릭. 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탭 9,000원 셀 클릭. 그러면 절대값으로 HR 구행이 들어갑니다. 절대 수식은 그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의 앞부분에 달러 기호를 넣어서 각각 열과 행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죠.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다시 기본 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 셀은 HR11셀이고요. 값을 찾는 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 넣어줬고요. 값을 바꿀 값, 골드피쉬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골드피쉬의 구입 가격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셀 9,000원이라는 셀 HR 구행이네요. HR 구행에 대한 9,000원이라는 셀 선택했어요. HR 구행. 그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확인 누르자마자 값이 변합니다. 자, 보세요. 확인 클릭. 자, 누르자마자 9,000원이라는 셀의 값이 1,500원으로 변경되면서 또한 목표값 찾기 했던 값도 10,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되었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문제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고 고급 필터 한번 봐볼까요? 자,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도록 하고 확인 누르고 자, 고급 필터 보시면
구입 건수가 3권 이상이면서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면서이니까 뭐뭐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 AND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을 한 행에다가 같이 입력을 해야 이 조건도 입력을 하면 만족을 하면서 두 번째 있는 조건도 만족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OR 조건이라면 첫 번째 조건이 위의 행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 행에 들어가면 OR 조건이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 OR 조건이고 AND OR 조건의 OR 조건이고 두 가지 뭐뭐이면서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뭐뭐이면서라는 AND 조건은 한 행에다가 조건이 입력이 되면 되죠. AND와 OR 조건을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까 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제의 조건이 한 개, 두 개니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필요한 데이터의 제목 셀은 구입 건수 셀하고 출판사 셀이죠. 자, 각각 위에서 구입 건수 셀하고 출판사 셀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도서명과 구입 일자 각각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는 단축키 뭐였죠?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는 셀만 클릭하면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구입 지은이라는 셀하고 선택한 다음에 구입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셀만 선택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F열과 E열은 선택하지 않고 싶을 때 지은이와 구입 일자만 선택하고 싶을 때 컨트롤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두 가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문제에서는 지금 구입 건수와 출판사만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구입 건수, 출판사 제목셀, 컨트롤 C 해서 자, 조건의 위치는 B열 14행 셀이라고 했으니까 B열 14행 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그러면 구입 건수와 출판사 셀을 붙여왔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입 건수가 3권 이상이면서 조건 작성하면 되죠. 자, 구입 건수가 3권 이상이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서식은 이렇게 입력이 되죠. 구입 건수가 어떠한 데이터의 구입 건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문제의 조건이었고 자 여기에서 이면서라는 조건이니까 문제의 조건은 한 행에다가 같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작성했고 이면서이기 때문에 한 행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출판사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셀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죠. 같은 행에다가 작업하는 이유 AND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AND라는 거는 첫 번째 있는 조건과 두 번째 있는 조건을 한꺼번에 같이 만족시킬 때의 AND 조건이고 OR 조건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러면 한 행이 아니라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OR 조건이죠. OR 조건. 뭐뭐이거나 또는 뭐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그럴 때 쓰는 게 OR 조건이고 OR 조건은 아래 칸에다가 한 행이 아니라 아래 칸에다가 입력을 한다. 우리는 문제가 이면서라고 하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한 행, 구입 건수 바로 옆에 있는 한 행에다가 작업을 한다. OR 조건이면 한 행이 아니라 다른 행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 건데 아니다라고 하는 수식 기호는 이거예요. 자, 수식 기호를만 보시면 크거나 작다, 크다, 작다 그 기호인데 네, 작다, 크다 기호인데
같이 한꺼번에 쓰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창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창비가 아니다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같이 이렇게 조건을 작성을 하시면 구입 건수가 3건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면서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뽑아낼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의 위치는 B열 18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열 18셀에다가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추출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볼까요? 자, 창비가 아닌 데이터만 뽑아내는 방법.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에서 먼저 가져와야겠죠? 자, 필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고,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붙여넣을 데이터 셀을 확인한 다음, 자, 고급 필터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있는 B열 10행부터 H열 10행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뽑아낼 거기 때문에 뽑아낼 데이터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고급 필터 여기 있죠. 필터 부분에서 저는 고급으로 누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누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에서 자, 목록 범위라고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 절대 참조로 들어가 있죠. 변하지 않는 값으로 B열 2행부터 H열 10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고급 필터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하셔도 되지만 더 편하게 데이터를 클릭만 해서 입력하도록 이 부분 클릭한 다음에 자, 클릭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조건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드래그 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네요. 그런 다음 아까 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위치의 필터라는 부분에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죠. 어디에? B열 18셀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버튼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아래에 있는 데이터 선택하도록 합니다. 클릭. 자, 다른 위치에, 다른 장소에 복사, 어디에? B열 18셀에 복사할 거니까 여기 선택해 주시면 복사 위치가 다시 활성화 처리되었습니다. 자, 복사 위치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드래그해서 클릭하는 게 더 편하죠? 버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버튼 선택 클릭. 자, 복사 위치가 어딥니까? 복사 위치는 B열 18셀이죠. 자, B열 18셀 클릭하신 다음에 B열 18셀 클릭하신 다음에 B열 18셀 클릭한 다음에 자동으로 데이터 들어가면 확인 한번 눌러서 아까 창으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클릭. 그런 다음에 자,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데이터 입력 잘 되었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위치의 복사 어디? B열 18셀의 복사 위치 알려주고 있죠? 자, 이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거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르면 우리가 위에서 선택했던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을
조건을 거쳐서 이 조건을 거친 결과값들이 4개의 데이터가 뽑아져 났네요. 자, 구입 건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구입 건수가 보시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3보다 큰 3, 4, 5 데이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조건,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데이터. 출판사가 창비가 아니네요. 창비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입 건수와 출판사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가 총 4개가 필터 작업을 거쳐서 추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필터를 거쳐서 여기에 데이터가 추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조건을 거쳐서 해당하는 결과값 여기 데이터가 추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금요일 시간에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그 다음에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